자, 안녕하세요. 강창렬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아 시린 16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치아 뿌리가 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왼쪽처럼 심하게 파인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그냥 보일 듯 말 듯 거의 눈으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얇게 파여도 오른쪽 사진처럼 이가 굉장히 그냥 시린 정도가 아니고 죽을 만큼 시릴 수 있습니다. 치아 뿌리가 바깥으로만 파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쪽, 혀 안쪽으로도 입천장 쪽도 이렇게 심하게 파이게 되면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많이 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진처럼 여러 개의 치아가 이렇게 파일 수 있고요. 이럴 경우 굉장히 시리고 주로 원인은 뭐 양치질도 있을 수 있고 이 그림에 보이는 이런 상황은 뭐냐면 질긴 거거나 단단한 것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또 나쁜 악습관이 있을 때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 좀 피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시린 거는. 또 다른 원인을 보면은 양치질을 좀 안 할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양치질을 안 하게 되면 일단 잇몸에도 이렇게 발적이 일어나고 또 치태라고 해서 음식물이 이렇게 껴있는 게 보이게 되는데요. 그러한 쌓인 치태에는 박테리아 균들이 범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독소가 분비되면서 치아 속으로 유입이 되면서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이가 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치질도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때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틈이 생기고 그 경계 부분을 통해서 염증, 즉 자극에 의해서 치아 신경까지 자극을 일으키게 되면 또 병균들도 들어가게 되고 여러 자극들이 신경을 자극해서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염증들은 이제 또다시 바깥의 자극, 즉 찬 거나 시린 것도 이렇게 손톱으로 건들기만 해도 이가 굉장히 시리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또 크라운이라고 해서 이 금리나 지르코니아 같은 걸로 이를 씌우게 되면 그 경계 부분에서 시간이 지나면 붙여놓은 시멘트나 이런 게 떨어지면서 그 경계 틈으로 박테리아 어떤 내독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박테리아가 내분민 나쁜 독소들이 또 신경을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똑같이 이 시림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또 흔하게 보는 게 제일 흔하기도 한데요. 이렇게 잇몸이 의외로 내려간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어느 타이밍에 되면 정말 찬물 먹으면 엄청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도 있지만 덜 심하더라도 잇몸이 나쁠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단단한 거나 질긴 걸 좋아하고 나쁜 악습관이 있으면 치아에 이렇게 균열들이 생겨요. 금이 간다 그러죠. 그래서 이런 금들이 생기게 되면 이가 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금들은 위에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혀 안쪽에서 뿌리 쪽을 타고 이렇게 그 뿌리 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금들도 생기게 되면 굉장히 치아가 차가운 거에 예민할 수 있습니다. 또 흔하진 않지만 이렇게 앞니에서 봤을 때 이게 작은 균열들이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큰 적은 아니지만 찬 거 먹을 때에는 이렇게 균열이 잘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작은 균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진에서 보면 왼쪽 작은 앞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균열들이 있지만 잘 보이지 않고요. 이럴 경우에도 굉장히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우는 주로 부종교합, 즉 치아가 고르지 않을 경우 그 치아가 유독이 많은 힘을 받게 되면 이가 시릴 수 있고요. 오른쪽 사진처럼 끝에서 두 번째 어금니가 이렇게 솟아오르게 돼 있거든요. 계단처럼 이렇게 층이 지어 있으면 두 번째 어금니가 굉장히 시릴 경우가 있습니다. 치아가 이렇게 고르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치아가 이렇게 고르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게 치아가 이렇게 많은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또 앞니가 이렇게 엇갈려 물리는 분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치아가 유의한 힘을 받게 돼서 이럴 때도 치아가 시릴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뭐냐면 나쁜 악습관이라는데 왼쪽에 맨 위에처럼 이를 꽉 물게 되면 뺨 쪽에 이렇게 줄이 생기고요. 하얀 줄이 생기고요. 또 혀에도 이렇게 우둘푸둘하죠. 지느러미처럼 생기게 되고요. 또 치아가 닳아서 이렇게 꽉 무슨 퍼즐처럼 맞물게 되는 이런 이갈이 같은 어떤 나쁜 악습관이 있을 때에도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를 볼까요? 여덟 번째는 뭐 당연히 제일 또 많지만 또 흔하지 않은 그러니까 충치가 있어서 사실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충치가 어느 정도 상아질까지 진행됐을 경우에는 어떤 충치의 상황에 따라서 이가 실 수 있는데 충치가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바깥에 그 범낭질 껍질이 충치가 진행됨에 따라서 더 많이 깨지면 깨질수록 즉 구멍이 크면 클수록 치아가 시릴 확률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그때 충치를 느끼게 되고 보통 이제 초기 충치의 경우에는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은 위에서도 8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충치 때문에 생기는 건데 아까는 이제 기존에 있는 자연치의 충치가 생겼다면 기존에 때운 옆구리 충치가 생겼다면
지금은 때운 곳에 다시 충치가 생겼을 때 그래도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 이 사진도 보면 인레이라고 그러죠. 금리 바로 옆에 검은 부분, 또 금가 있고 막 빨간 원, 동그라미 원을 보면 검은 게 보이죠. 이 부분이 속을 썩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도 굉장히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말감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게 굉장히 이가 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뜯어보면 안에도 이렇게 뭔가 이제 좀 썩어 있고 또 이런 틈들이 생기면서 더 이가 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9번째는 드물긴 하지만 이렇게 때운 거 옆에 또는 치아의 윗면에 약간 이렇게 뭐 달 분화구처럼 구멍이 생기거든요. 이걸 우리가 교모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도 의외로 뭔가 찬 거를 씹거나 그럴 때 시큰하다 그러는 거, 시리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김치 먹을 때 특히 더 시큰하거나 또 시리단 말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교모가 있을 때에도 이가 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는 것들은 아까 그런 교모들이 아까 전에는 조금 초기라면 지금 이거는 굉장히 좀 많이 심해진 거죠. 이럴 경우는 굉장히 많이 시린 경우도 있고요. 가끔 이게 천천히 진행될 경우는 오히려 모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가끔 이러다가 한두 개 정도 치아가 굉장히 이가 시려지게 되면은 이런 교모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자, 10번째는 뭐냐면 보통 이렇게 레진이라고 해서 충치가 작은 것들은 이렇게 이 색깔 나는 재료로 찰흙 같은 거를 메워서 이렇게 굳게 만들거든요. 이때 이 찰흙 같은 거를 충치 부위를 충치를 제거하고 메운 다음에 굳게 만들려면 빛을 쏘이는데 이 빛의 방향에 따라서 이 찰흙 같은 게 굳으면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틈이 생겨서, 즉 메운 재료 속에 틈이 생겨서 이가 시린 경우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또 다른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어금니가 시리다가 오면은 보통 사랑니 때문에 시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랑니와 치아사에 특히 음식물이 끼면 낄수록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은 사랑니보다는 뭐 앞에 어금니가 시려요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랑니 발치를 갖다 주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랑니 부에 아까처럼 음식이 끼는 거 말고도 충치가 있다거나 또 거기에 자꾸 이제 관리가 안 돼서 음식물이 자꾸 쌓이고 치태가 껴가지고 잇몸이 부을 경우에도 그 주변이 이가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에 치아도 마찬가지로 환자는 그걸 구분하지 못해요. 사랑니가 문제가 생겨 시리다고 해도 앞에 치아다가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자, 12번째는 뭐냐면 이게 충치가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신경치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있을까봐 이제 신경치료 하지 않고 씌우지는 바로 않고 이렇게 어떤 재료 레진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이 색깔 나는 재료를 이용해서 메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환자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모르고 이제 대학교 때까지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런 부위들이 그때쯤 됐을 때는 이제 안에 있는 신경이 점점 손상이 심해져서 이가 시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다음 13번째는 뭐냐면 이제 교정을 하게 되면은 교정하는 어떤 촉이나 치아가 이동하는 중에 그럴 경우 위아래가 부딪히기도 하고 또 많은 치아가 힘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치주 인대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가 시릴 수도 있고요. 또 교정이 끝난 다음에라도 이렇게 하고 나면 이가 이렇게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잇몸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뿌리가 많이 노출돼요. 이때 치아가 시리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는 아무 문제도 없지만 우리가 탄산이나 이런 탄산수라든지 포카리스웨트라는 이온 음료를 좋아한다거나 또는 감귤, 오렌지, 귤, 오렌지, 포도, 사과, 매실처럼 뭔가 시큰한 거, 또 냉면, 신냉면이라든지 또 너무 뜨겁고 찬 거를 이열치열식으로 먹게 되면 치아 신경에 어떤 영향을 주어서 자극을 주어서 이가 굉장히 시릴 수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잘 모를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을 못하는 거죠. 뭐 내가 음료수 좀 먹는다고 이가 시릴까라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더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지만 환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인데 이제 헬스장에서 헬스를 너무 열심히 한다든지 또 푸시업이라 그러죠. 이걸 너무 열심히 해야 되면 치아를 싸고 있는 인대에 굉장히 영향을 주어서 이가 실 수 있고요. 또 오른쪽 사진 보면 수영장인데 수영하고 무슨 상관이냐면 특히 겨울에 이 수영장 물을 갖다가 소독하는 염소가 있거든요. 이 염소가 이제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는 치아 잇몸이 내려간 경우가 많은데 그 염소 어떤 소독제 자극에 의해서 산도가 이게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물 자체가. 그때 그 자극에 의해서 이가 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수영 많이 하시는 분들이 중에 이가 시리다면 한번 이런 것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매우 드물긴 하지만 침이 마른 경우, 즉 우리가 시험 기간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운동을 또 열심히 해서 유산소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입안이 건조해지면 건조해질수록 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연령이 높아지면 침이나 이런 게 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게 되면 침이 마르게 되고 또 이렇게 혀가 특징적인 건 이게 혀가 조금 이렇게
갈라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그러죠. 좀 마른 듯한 느낌 자꾸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아를 코팅해주고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여러 자극들로부터. 근데 이 침이 없어지게 되면 바깥의 외부의 자극들로부터 보호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신경이 또 자극을 받게 되고 또 이가 시린 경우도 아주 드물지만 가끔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16가지를 굉장히 빠르게 봤습니다. 왜냐면 좀 말이 빠른 경우도 있지만 이게 길면 또 안 봐요. 또 16가지라는 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한다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대충 아신 다음에 중요한 것은 치과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봐서 어떤 게 그게 해당하는지를 봐야 되고요. 치과 선생님들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이 모든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봄으로써 어느 거에 해당되나 이러한 비싼 쭉 충치만 가지고 이가 시린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많구나.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요 정도를 가지고 조금 자기 스스로 검증해 보시고 치과를 가신다면 좀 더 우리 환자분들이 좀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거라 보고요. 이가 시린 경우에는 일단 치과에 가보시고 또 시린이 치약이라든지 또 잇몸 관리, 양치질 이런 것들, 또 음식 조절, 또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